작년 이제 12월 정도부터 12월 중순 정도부터 제가 진행하는 이제 과정에 이제 일부를 그러니까 그 전체 다는 아니고 이제 일부를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보기를 이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도 제가 일단 녹화를 하고 있어요. 녹화를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 원하시면 이제 그 이전에 뭐 기계학습이나 뭐 딥러닝 기본 자연의 처리 있는데 심화 과정이 녹화된 적은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이제 중복적인 내용들이요. 중복적인 내용들인데 대체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한테 가치가 있는 편이에요. 이게 34시간을 이제 다 녹화를 하다 보니까는 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뭐 선별적으로 녹화하는 건 불가능하고 일단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녹화를 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럴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원하신다면 이제 예전 것들도 이제 뭐 미리 내가 뭘 배우게 될 것인가 이제 그 1월에 했던 딥러닝 기본 보시면 이제 지금 하게 되는 내용 이제 동일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게 아마 미리 보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근데 이게 동영상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매번 어느 정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또 이제 새롭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이제 참조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 제가 적절하게 이제 올리고 또 이제 그 링크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목록으로 공유를 드릴게요. 뭐 채널로 이제 보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했냐면 이제 넘파이와 관련된 건데 그나저나 이제 요번 시간까지 오전 하고 밥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고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리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 이제 이걸 왜 했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곱하기가 이렇게 잘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간단한 얘기예요. 그죠? 아주 간단한 얘기죠. 아까는 이거 원소별로 하나씩 끄집어내서 수행을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곱하기를 했을 때 보시다시피 그냥 원소별 곱하기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교재랑 싱크를 이제 살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1.5.1절의 넘파이 가져오기 이제 잘 되고요. 두 번째 넘파이의 이제 배열을 생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일이 이제 하나씩 이제 입력을 했는데 뭐 그러셔도 되고 당연히 아니면 아까랑 이제 대비해서 요 레인지 10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이제 생성하고 그거를 이제 자료 구조를 이제 넘파이 이제 배열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확인하신 중요한 내용은 1.5.3절의 넘파이 이제 산술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안 해봐도 되겠죠. 그죠?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원소별로 수행된다. 엘레먼트 와이즈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게 뭐 엄청난 뭐 이해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이제 자명한 내용들이고요. 이게 원소별로 수행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빼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0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원소별로 산술 연산이 수행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잘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겨서 이제 보겠습니다. 38페이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umPy에서 이제 n 차원을 이제 상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논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처음이니까 그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2라고 이제 부를까요? 어레이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문서가 이제 나오는데 혹시 이제 방해가 되면 이제 ESC 키를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해서 print x2를 이제 다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랭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x2라고 하는 것은 2 x 3짜리 그죠? 행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이 랭을 했을 때 요 2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보가 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X2에서는 이제 쉐입하는 속성을 이제 따로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랭을 했을 때의 이제 결과는 2인데 그러면 요 맨 처음에 요거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쉐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따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 by 3이라고 하는 정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볼 만한 것은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제 원소별 자료형입니다. 지금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nt 32로 되어 있으실 텐데 요거는 이제 32비트냐 아니면 이제 64비트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고 윈도우즈가 64비트 시스템이라도 윈도우즈가 이제 이전에 32비트 버전을 계속 지원해 오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시면 그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산술 연산입니다. 곱하기 2가 행렬이 된다고 해도 잘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빼보겠습니다. 이게 2차원이나 임의의 n차원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어, 원소별 산술 연산이 수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죠. 그래서 여기 이제 numPy의 n차원 배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1.5.4절에서
쉐입이라는 속성이 속성과 이제 대비해서 보실 만한 것은 기존의 이제 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게 1차원이면은 랭으로도 충분한데 n차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쉐입이라는 속성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D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소별 자료형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산술연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B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모양을 맞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원소별로 산술연산이 이제 수행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곱하기 2하고 자기 자신을 빼보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뭐 새로운 행렬을 따로 이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산술연산이 잘 수행됐다라고 하는 점을 같이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개념을 이제 정리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 아이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해설을 드리기 위해서 그 녹음된 해설이 이제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도 들어보고 지금 이제 실습도 하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넘파이는 수치 연산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뉴메리컬 파이썬을 줄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기반 데이터 과학 업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기계학습의 근간이 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건 이제 사운드 테스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파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 넘파이는 수치 연산 다음 이 용어들을 좀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주로 숫자를 다룹니다. 데이터는 숫자의 집합입니다.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는 수학적 용어로 텐서라고 합니다. 단일한 값은 스칼라라고 구별해서 부르겠습니다. 텐서는 여러 차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1차원은 벡터라고 합니다. 2차원은 행렬입니다. 3차원 이상은 3차원 텐서, 4차원 텐서라고 하겠습니다. 넘파이는 다차원의 텐서를 다루는데 효과적인 자료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 기계학습을 수행할 때는 데이터들은 이제 텐서의 형식을 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제 수행하기를 이제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텐서라고 하는 용어는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텐서라고 하는 개념을 어떠한 자료 구조로 표현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파이썬 쪽에서는 넘파이의 ND 어레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 밖에 여러 이제 선택이 있는데 이런 자료 구조들을 프로그래머가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 좋은가는 이제 각각의 장단을 이제 보고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기존의 리스트는 왜 안 되냐? 그런 점 짚고 가겠습니다. 텐서를 표현할 때 파이썬의 표준 자료 구조로는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자료 구조는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원소는 어떤 객체든 될 수 있습니다. 유연하고 편리하지만 텐서를 표현하고 조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원소가 숫자라고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연산 등을 정의하기 어렵게 됩니다. 넘파이에서는 다차원 배열을 의미하는 ND 어레이 자료 구조로 텐서를 표현합니다. 넘파이는 파이썬 표준 패키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나콘다 배포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포트 구문으로 패키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가져오는 패키지의 별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코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원래보다 적은 문자로 표현합니다. 넘파이는 주로 MP라는 별칭으로 표기합니다. 별명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경우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별명을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별명이 편리합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뭐와 관련이 있냐면 파이썬에서는 왜 원소별 산술 연산이 잘 안 될까라고 하는 이제 것과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그 점은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아무거나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이제 타입을 이제 확인해 보면 아무거나 잘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아무거나에서 곱하기 이제 2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얘는 정수이고 얘는 부동소 수점이고 얘는 이제 문자열인데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곱하기 2를 원소별로 정의하는 것은 그냥 어려워 보이죠. 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아무거나를 만약에 이제 numPy에 어레이로 이제 만들면 어떻게 이제 될까?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이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이 이 통일된 자료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numPy의 배열의 경우에는 이제 통일된 원소 자료형이고 요거는 이거는 이제 유니코드를 이제 뜻하고요. 그러니까 문자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 이제 딸려오는 이제 숫자는 이거는 이제 그 얼마만큼의 이제 그 비트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 필요하진 않고 요거는 이제 인코딩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근데 보시면 이게 그 1하고 2.3까지는 숫자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통일된 원소 자료형을 반드시 ND 어레이가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문자열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주요한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파이에 대해서 그 사전적으로 계속 이제 살펴보는 거는 그렇게 흥미로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해보고 그러면 그 이 넘파이가 기계학습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계학습의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표현과 그 넘파이 이제 활용 이런 측면에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우리 임의의 데이터를 좀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사례로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넘파이의 API를 다 알아보는 것은 굉장한 방대한 일이고, 근데 그런 API를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영어를 배우실 때 사전을 A부터 Z까지 다 살펴보겠다. 그리고 나서 영어를 배우겠다. 이런 계획과 비슷합니다. 좋은 계획이 아니죠.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API에 대해서 논의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넘파이가 뭘 하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감을 잡고 나서는 이제 활용의 과정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면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활용적인 측면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넘파이의 린스페이스라는 API인데요. 종종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이제 무엇인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ND 어레이를 생성할 때 범위를 지정하거나 원소의 개수를 지정해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빌트인 함수 range를 사용해서 범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넘파이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레이와 range를 합쳐서 arrange라고 부릅니다. 파이썬 빌트인 함수 range와 사용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파이썬 빌트인 함수는 정수 간격만 설정할 수 있지만 numpy arrange는 부동소수점 간격으로 숫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속된 범위의 여러 숫자를 자동으로 생성할 때 편리합니다. 숫자 범위를 생성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간격을 지정하는 대신 개수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npLinspace 함수는 범위의 시작과 끝을 지정하고 총 개수를 설정하면 균일한 간격으로 정해진 개수만큼의 숫자를 생성합니다. 간격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할 때는 arrange, 개수가 중요할 때는 linspac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arrange는 이제 간격을 균일하게 지정하고요. linspace는 하여튼 모르겠고 난 딱 100개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균일 간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이 linspace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갖겠죠.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총 100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간격은 네가 계산해라.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하고 5에서 끝나는데 그 간격은 적당히 알아서 100개가 되도록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x를 이제 다음과 같이 생성했고 y, x 이제 했으니까 이거 항등함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PLT라고 하는 것이 그래프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서 우리가 임포트를 했는데 처음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이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왔다는 점을 좀 이제 명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역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수적인 이제 지식들을 이제 해당하고요. 쓰임을 통해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매트플러립도 처음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플로립은 그냥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L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명이죠. 이름이 이제 길다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의 유형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플롯이 있고요. 스캐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일이 찍어줘 보는 이제 산점도를 이제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항등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사실 그 기계학습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는 역시 랜덤하게 좀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의 개수에 맞춰서 노이즈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노이즈를 이제 생성하고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플랫을 통해서 대략적인 이제 라인을 이제 해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세선. 이런 식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이제 산포도 또는 산점도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성된 그래프를 이제 보면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같은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어,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뭐 주가라든지 혹은 이제 주가가 예시가 될 수 있는데 뭐 상품의 이제 가격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예로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의 가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수집을 해봤을 때 이런 식의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대략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추세를 딱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죠. 어? 이거 나만 맞나? 이런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막 이렇게 뭐 추정도 있고 하니까 완벽하게 정확한 가격을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는 강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노이즈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상적인 어떤 모형이 다음과 같은 붉은 선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우리가 입력으로서 X라고 표기를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가격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값이라는 측면에서 Y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그 어떤 입력에 대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모종의 그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F라고 한번 이제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미래의 가격을 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이렇다면 그 원인을 알아낸다면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 원인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지금은 이제 눈으로 보기에 이제 간단한데 그 기계학습에서 대상으로 한 데이터들은 이 입력 자체가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어떤 임의의 원인을 찾아낸다면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기계학습한테 바라는 것들이 보통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모종의 이제 함수를 찾아내는 과정을 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상적인 것이 있는데 이제 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여기서 이제 잘 제시가 된 것처럼 사이클런의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선택하고요. 이것은 이제 선형 회귀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지금 사용하기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리뷰로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왜냐면 이런 논의들은 이전에 이제 머신러닝 과정에서 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가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죠? 맥락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아야 뭐 선형액이 뭐 얘기 지금 딥러닝 와서 왜 하냐? 그렇게 느끼신다면 다행이에요. 그죠? 그렇게 느끼시면 다행이고, 왜냐면 이걸 이제 길게 끌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넘파이의 기능들을 좀 친숙하게 이제 리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정도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고 이번 시간을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이제 이 선형 회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모형을 획득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표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게 그 y를 출력으로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을 의미로서 y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이 f를 어떤 모종의 이제 원인이나 원인에 근사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모형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력이죠. 이 x나 y나 f라고 하는 표기 모두 다 그냥 임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력이 어떤 원인에 들어가서 이제 출력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어떤 출력을 발생하는 것을 그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표기를 이제 왜 하는가를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표기를 해 나가야 돼서요.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진짜 정답을 y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정답을 이제 추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측이나 추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과 예측의 관계는 지금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해보고요. 요거는 이제 모종의 이제 오차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입력이 이제 요 지점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쯤에서 그 값이 형성되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값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요 y 값이 여기에 있다면 이 추정과 요 정도가 이제 오차가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야, 근데 그림이 나랑 다르다. 그죠? 왜냐면 이 오차를 지금 랜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랑 이제 분포가 조금씩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네, 물론 이제 이거를 일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이제 일치시키려면,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이제 약간씩 다르면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난수 초기 값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그 NP를 좀 지워주셔야 돼요. 뭐 오래 걸릴 만한 건 아닌데 되게 오래 걸렸네요. 여기서 이제 이 초기 값이 설정된 상태를 이제 써야 되니까 요 앞쪽에 NP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반영해 주시면 되고, 이 난수 초기 값은 그 정수인데 그 값 자체가 이제 0 이상의 이제 값이면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서로 같다는 것만 이제 중요하지 이 값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형태로 분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그런 출력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서 이미 정했는데, 지금처럼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간단한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하 선형 회귀 모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제 제시가 됐고, 그럼 이제 이 모델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생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fit을 이제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모형이 어떻게 이제 모형 이제 형성이 됐는가 같이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계학습을 수행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죠. 같이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형회계 알고리즘을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 입력과 이제 출력을 이제 제시했는데 이런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목표값을 이제 제공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고요. 이제 리뷰니까 이제 혹시 논의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안 그러면 그냥 훅 제시할게요. 그래서 이 지도학습을 통해서 이제 목표값과 이제 입력값을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형식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해줘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은 많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2차원 텐서의 형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더 제시드리면서 더 이제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 근데 우리가 만든 거는 지금 시각화를 위해서 1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원인데 이 상태로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2차원의 이제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여기에 첫 번째 있는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동영상에서도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 이 필기와 지금 그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해설이나 이런 게 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경우에 다시 보실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정한 부분을 챗GPT한테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왜 쓴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근데 사람이 텍스트로만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도해를 통해서 이제 소개도 드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제 이 1차원의 형식인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1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했고요. 그러면 그러면 네, 위에서 마이너스는 딱 그대로 가주는 뒤에 네. 그거는 이제 그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명시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요거는 간단하게 새로운 이제 코드 셀을 하나 삽입을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A라고 부를게요. X가 이제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이제 A 레인지 가서 10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위쉐입을 2 by 5로 하면 근데 여기서 10 by 1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엄연하게 다른 게 이거는 10행 1열입니다. 야, 근데 총 개수가 똑같지 않아? 10이나?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A는 10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벡터고 이 쉐입을 10 by 1을 하면 개수는 동일한데 엄연하게 얘는 10 by 1의 2차원의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열이 한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해줘야 2차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필요하신 경우에 알려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그 위쉐입에 어 이제 그 열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명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추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이제 선이고요. 이 회기선은 모형의 이제 예측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형의 예측을 다음과 같이 이제 입력을 이제 집어넣고 나서 이제 했는데 코드로 작성할 때는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우리가 수학적인 표기를 할 때는 이 모형을 임의의 F라고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력으로서 이제 X를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 모형의 예측이 진짜 정답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측이라는 의미에서 모자를 좀 씌워주겠습니다. 야, 이런 표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이제 이런 표기는 이제 기계학습의 역사가 이제 긴데 많은 문헌들에서 이런 표기를 종종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기가 무슨 진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다른 문헌들을 보실 때도 이런 표기들을 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 성주가 말하던 그 표기가 뭐 그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수학적인 표기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편의를 위한 이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한 수학적인 표기들을 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측이 얼마나 이제 바람직한가는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정답이 Y예요. 이 그림들에서는 이게 진짜 정답 Y입니다. 그죠? 근데 이 진정한 정답과 우리의 모형의 이상적인 모형을 Y0라고 볼게요. 그 둘의 관계는 이제 모종의 오차로서 오차가 어느 정도 이제 있고 다음 같은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오차는 지금 정규 분포로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규 분포로 이제 가정이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 정규 분포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평균과 이제 분산으로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평균에서 값이 발생할 확률이 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차를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정한다면 평균이 0이고 이제 분산이 1이죠. 지금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오차가 얼마가 될지는 랜덤하죠. 이거는 이제 랜덤한데. 그런데 그 오차가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정한다면 0에서의 그 확률이 최대값이니까, 즉 정답과 이 모형의 출력이 같을 확률이 최대라는 거죠. 그죠?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가정을 해야 쓸모 있는 모형이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를 조금 이제 보면, 이 정규 분포는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예측을 했는데 이 모형의 예측이 여기에 나왔어요. 실제 정답은 여기인데. 그러면 그 모형이 예측이 많이 틀린 거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쓸모 있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에 가능한 근사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오차는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차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 같은 가정을 우리가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모형이 y0가 이 붉은색의 선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을 통해서 획득한 선이 지금 검은색의 실선입니다. 어떤가요? 근사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것과 이제 근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적인 모형하고 선형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형의 출력하고 이제 근사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적인 모형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획득을 해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제 기계 학습입니다. 정말요? 네. 그러면 딥러닝. 딥러닝은 이 패턴이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형 회귀에 대해서 납득을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넘파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통 그 많은 기계학습들은 이제 입력과 출력을 이제 텐서 형식으로 이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텐서들을 ND 어레이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한 형태를 가정했을 때 입력이 이제 ND 어레이 형식으로 나왔을 때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개는 텐서플로우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입력이 더 복잡해지고 그럴 뿐이겠죠. 여기서 논의사항 있으시면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계학습에 대한 리뷰, 그러니까 기계학습이 선수 지식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언뜻 다 납득이 안 되신다면 내가 머신러닝 좀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요. 이게 야 너무나 자명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리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뭐 해야 될까요? 다음 밥 먹어야 되겠죠. 네, 우리 오늘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식당은 이제 또 녹화는 그때 또 끄고